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은 어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즉, 원저작자의 허락은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면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캔디 만화책을 제작을 하면서 원작 캔디 소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 원작 소설의 저작권자는 그 만화책의 출판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런 행위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겠죠. 또 클래식 곡을 재즈 곡으로 편곡하는 것, 또 2차원 그림을 3차원 인형으로 변형하는 것, 또 어른들이 읽는 소설을 어린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는 것, 또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런 행위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원작과는 별개의 새로운 작품인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작과는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저작권과 그리고 그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영화 자체의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의 저작권입니다. 따라서 소설에도 저작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을 기초로 한 영화, 즉 2차적 저작물에도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 두 저작물은 서로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CGV 영화관이 캔디 만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소설 저작권자, 만화 저작권자, 그리고 영화 저작권자, 이 세 사람 모두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뿐만 아니라 원작이 된 소설, 그리고 또 원작이 된 그 만화까지 실질적인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어 소설 저작권자와 그 다음에 이것을 번역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그것을 비로소 국내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다면 이 도표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도표는 A의 기초에서 A를 점점 변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은 A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또 2번은 A를 변형했지만 그 변형의 정도가 사소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지 못한 것. 그래서 A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3은 A를 변형했는데 그 변형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 즉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A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 이것을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은 그 변형이 더 심해져서 이제 A와 실질적 유사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은 3과 4의 중간에 점선이 있는데 변형의 정도가 이 점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 유사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1과 2, 즉 1 또는 2를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3을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 바로 그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를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무런 침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이제 넘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는 지금 피고가 만든 작품이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4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1과 2는 비교적 판단이 쉽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3이냐 4냐, 즉 피고가 만든 작품이 이 원고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3에 속하느냐 4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됩니다. 3에 속한다면은 그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4에 속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아무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3과 4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3과 4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뒤에 나온 작품이 앞 작품을 이제 표절한 것이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영상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면은 이 도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